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채만식님의 이상한 선생님, 지금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생긴 것부터 이상해요. 키가 지나치게 작아요. 그래서 별명이 뼘생, 뼘박이죠. 너무 작아서 일제시대에 지원병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혈서까지 썼는데 떨어졌어요. 키 때문에. 그만큼 작았죠. 근데 그 작은 키, 왜소한 몸에 큰 머리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갈장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겁나 이상하게 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사나운 인상이고 목소리도 쨍쨍하죠. 강 선생님은 이와는 반대죠. 키 크고 몸 크고 얼굴도 괜찮고 인상 좋고 잘 웃고 장난도 잘하고요. 두 선생님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진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장난으로 싸우는 거죠.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 보고 담배 하나 갖다 바치라 하면 박 선생님은 까불지 말라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강 선생님이 담배 한 대 가지고 뭘 그리 쫌스럽게 구느냐고 하면 박 선생님은 몸 큰데 속 없이 구는 게 더 보기 싫다 하고요. 뭐 이런 식이죠. 당시에는 국어가 일본말이었고요. 진짜 우리말인 조선말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보통 조선 사람들끼리는 평소에 조선말을 쓰죠. 더 편하니까요. 공무원이나 교원 및 교직원들만 조선인들끼리 만나도 일본말을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꼭 국어, 그러니까 일본말을 써야 해요. 조선말을 하다 걸리면 크게 혼나죠.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그 이상한 박 선생님이었고요. 한 번은 나가 상준이 녀석과 싸움이 붙어서 뒤엉켜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싸우다 보니 이 자식 저 자식 죽어봐 때려봐 뭐 이런 말이 튀어나왔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구둣발로 허벅지를 차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었죠. 이 새끼들아 조선말로 싸운 새끼들이 어딨어? 하며 발로 찼죠. 친구와 싸운 것보다는 조선말을 쓴 게 더 큰 잘못이었던 거죠. 나와 상준이는 따기를 뒤지게 맞고 변소 청소하고 태도 점수도 엄청 깎였죠. 그에 반해 강 선생님은 이 부분에 너그러워요.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일본말이 아닌 조선말을 하시죠. 학생들이 일본말로 말을 걸어도 조선말로 답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왜 국어로 안 하시냐 물으면 국어가 서툴러서 그렇대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해방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나는 학교에 가봤죠. 직원실에 네 분이 모여 앉아 있어요. 분위기 개판이에요. 초상집 분위기죠. 초상집이 맞죠. 대일본 제국께서 별세하신 거니까요. 그때 나의 사촌 언니 대석이가 몇몇 친구들과 학교에 와서는 직원실에 들어가요. 싱긋 웃으며 들어가죠. 뼘박 박 선생님이 뭐냐고 묻죠. 대석 언니는 천황이 항복했다면서요? 라고 하죠. 뼘박 박 선생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죠. 그랬더니 우리 멋진 폭발하신 대석 언니께서 천황 바보라고 하고 나오죠. 뼘박 박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해요. 지난주까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지금 박 선생님이 천황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면 뭐가 바뀌긴 바뀐 모양이에요. 강 선생님이 뒤늦게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만세를 부르자고 해요.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겠대요. 직원실로 들어간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당신들 일 없으니 집에 가서 니네 나라로 돌아갈 준비나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뼘박 박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좀 더 지켜보고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하며 말을 흐리자 강 선생님은 호통을 쳐요. 뭐가 어째? 자넨 뭐 그리도 미련이 남아있어서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야.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하게? 이렇게 해요. 한바탕 호통을 쳤던 강 선생님이 다시 뼘박 박 선생님을 조용히 부드럽게 불러요.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말이 격하게 나왔음을 사과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민족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니냐며 같이 태극기를 만들고 조선 민족으로서의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뼘박 박 선생님은 같이 태극기를 만들죠.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져요. 뼘박 박 선생님은 이제 일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광, 침략자 이렇게 일본을 설명하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조선의 깊은 역사와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요. 뼘박 박 선생님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요. 학생들에게 미국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영어를 공부한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군이 왔다 하면 꼭 옆에서 붙어서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늘 미군과 같이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죠. 미군의 꼬마 자동차를 타고요.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군에게 옷도 얻어 입고 담배도 얻어 피우고 통조림이나 과자도 얻어 먹어요. 원래 교장이 물러나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는데요. 그 강 교장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님에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얻어먹으며 주접떨고 있냐고 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파면을 당해요. 빨갱이래요. 어떤 이들은 뼘박 박 선생님이 찔러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자리를 강 선생님이 물러난 그 교장 자리를 이제 뼘박 박 선생님이 차지하죠. 이제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나라, 그렇게 훌륭한 백성이 없답니다. 너무도 고마운 나라고 우리 조선인들은 그 나라를 정말 고맙게 여겨야 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답니다. 이젠 누가 미국 놈 어쩌고 하면 크게 혼나요. 예전 일제시대에 천황 바보라고 했을 때 혼난 것처럼 그렇게 그만큼 혼나는 거죠. 우리는 뼘박 박 선생님의 미국 찬양을 들으며 미국에도 천황이 있냐 묻죠. 조선 백성을 그리도 사랑했던 일본 천황처럼 미국에도 천황이 있고 그 미국 천황이 우리 조선 백성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천황은 없고 그 대신 천황보다 더 훌륭한 돌멩이가 있답니다. 뼘박 박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아 돌멩이가 있구나. 그럼 이제는 돌멩이를 위한 찬양글을 낭독하고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하겠구나 하고 학생들은 생각하죠. 아 돌멩이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에요. 미국에는 트루먼이 있다를 아마도 뼘박이 한국식으로 발음하고 학생들이 더 한국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언어 유희가 채만식 작가님의 특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뼘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죠.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린 이 소설은 언제 어디에 발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광복 이후에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 썼다는 것은 알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